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와 대한이비인후과 학회가 조인해서 지금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강의를 맡게 된 소리숨 이비인후과 이대웅 원장입니다. 제가 세종에서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는 세종은 어제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 오니까 눈은 없어서 좋긴 한데 그래서 혼자 놀러 온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긴장을 풀 겸 해서 저희 딸들한테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가비나 시아야 안녕. 시작하겠습니다. 양압기 힘드시죠? 쉽게 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요. 우선 양압기가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이제 이해가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면서 진료를 많이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로서 양압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양압기는 수술적인 치료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어쩌면은 저희가 안경처럼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적응 수능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팁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혈압이 180, 200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하지만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병은 아직까지 그렇게 널리 알려진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양압기를 잘 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질병의 위험도나 그리고 이 치료의 효과 등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이해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셔도 양압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질병은 이 혀나 목적과 혀 뿌리 부분에 공기가 잘 개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혀 뒷부분과 목젖 뒤쪽이 막히는 질병을 말을 하는데요. 약하게 접촉을 하고 있을 때는 코를 먼저 골겠지만 강하게 접촉을 하거나 넓은 면적을 접촉을 하면 옆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큰 코골이가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수면이 이제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이제 나라에서 2018년 7월부터 의료보험을 해 주었습니다. 진단검사인데요. 수면다원 검사는 주간 졸림이나 빈번한 코골이 그리고 무호흡이나 피로감 이런 주관적인 증상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해부학적 구조도 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람파티 스코어라는 게 3 이상이고 혹은 편도의 크기 자체가 소아는 2, 성인은 3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뮬러메니버라고 하는 기도 공간을 평가하는 것에서 상기도의 폐쇄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면 무호흡증이랑 질환과 같이 동반되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체질량 지수의 비만도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거는 이제 코를 크게 곤다는 거죠. 큰 코골이, 아침 두통, 주간 졸림, 숨이 멈추는 것이 이제 타인에 의해서 목격되는 경우도 있고요. 낮 생활을 할 때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신경과민이 생기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잠드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을 저희가 이제 질환이 나타나기 초기에는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잤나라는 이유를 달 건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5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핑계를 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요즘 일이 많은지 그리고 코로나라 운동을 못하니까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에 과한 업무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수면을 잘 못했다,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이유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다 그런 것 같다, 내 나이 되면 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문제시하지를 않는데요. 이런 증상은 비교적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급여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도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목젖이 보이고요. 이런 편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1단계고요.
절반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를 2단계, 입을 벌렸을 때 절반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3단계, 아예 붙어 있다. 그럼 4단계라고 하는 편도인데 성인은 2단계 이상이면은 급여 대상이 되고요. 3단계 이상이 되면 소아는 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게 저희 병원 환자분들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편도가 이렇게 목젖과 옆에 있는 필라라고 하는 부분에 절반을 넘어가는 상태가 되면 3단계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면뿐만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편도가 아래까지 길게 한정되어 있는 구강이라고 하는 공간에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공간이었던 기도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이제 해부학적 구조는 말람파티라고 하는 스코어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 환자분의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좀 내밀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목젖이 보이는 사람을 1단계, 목젖이 가리기 시작하면 2단계, 거의 가리면 3단계, 아예 안 보여서 영구개까지 가린다 그러면 4단계입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꼬맹이들한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밀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내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목젖이 이렇게 달랑달랑 보이게 되는 거고, 어떤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혀를 좀 내밀어 보세요라고 하면 이런 식의 혀를 내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목젖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이는 구강 안에 상대적으로 큰 혀 혹은 작은 혀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나머지 기도 공간에 대한 그 평가로서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될 것이고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 공간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되면은 목젖이 좀 보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말람파티 스코어는 그레이드 2 정도 될 건데 실제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혀 뿌리 부분의 문제도 성대가 잘 보이지 않는 되게 좁은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람파티로서는 그레이드 2 정도 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목젖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말람파티 스코어 3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물론 이제 각도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뒤쪽에 있는 성대나 식도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좁은 기도 공간을 갖게 되면서 주무실 때, 누워서 잘 때 혀가 뒤쪽으로 접촉을 하거나 막힐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이 나타나는 전체 이 표들이죠. PSG라고 하는 폴리솜노그래피라고 하는 수면 다원 검사의 결과지인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27분 10초고요. 여기가 32분이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5분 동안에 나타난 이벤트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칸들은 10초 단위고요. 보시면은 이 뇌파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뇌파가 깨버려요. 사실은 이게 기억나지 않는 깨밀 뿐이지 환자분은 계속 깨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주무시는 동안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잤다 깼다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잤다 깼다를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머리 아프다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주간 졸림, 만성 피로, 기억력, 집중력, 인지장애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게 되시죠. 숨이 끊긴다는 거를 잘 관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객관적인 수면 다원 검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한 칸이 10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호흡을 잘 하다가 갑자기 10초, 20초, 30초 정도를 호흡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과호흡을 하게 되죠. 물론 그럴 땐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98%였던 게 3% 이상 떨어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몸에 무리가 생기는 거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이겠죠. 뇌혈관, 심장혈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시면 동반하는 문제들이 뭐 비만도 있을 거고요. 당뇨도 있을 거고 CHF라는 심장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고혈압 같은 게 동반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위험성들이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뭐 호흡 불안정이나 비만이나 상기도 장애 등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에 기여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 갑자기 확 일어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느낌을 많이 느낀다거나 대사장애가 생기면서 뭐 콜레스테롤의 문제거나 비만이 생기거나 뭐 당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혈관 내피의 부전이나 간헐적인 저산소증이 생기면
이런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 질환까지 연결되는 병이 이 수면 무호흡증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적절히 시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 질병의 위험 요인이고요. 즉, 이 수면 무호흡증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후에 치료로서 제시되는 수면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의 수능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는 모든 의사들의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환자분이 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양압기든 수술이든 치료의 수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을 보면서 이제 치료했던 것들인데요.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아주 적응증이 되는 환자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치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 없이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여러 가지가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에 이제 가장 심플하고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치료가 이제 이 오랄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건데 이 구조를 보시면은 아래턱을 이렇게 밑으로 끄집어내는 형태의 기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혀가 아래턱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진이 되거든요. 한 0.6mm 정도 혹은 뭐 길게는 한 1mm 정도까지 전진을 시키는데 이 치료의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턱 관절에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물감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단점이고 치료 효과는 경증이나 중등도의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증, 좋지 않은 환자,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트라 오랄 네거티브 프레저, 그러니까 입 안쪽에서 음압이 생기면 안쪽에 스페이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혀랑 입천정이랑 붙어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 뒤쪽 공간이 좀 넓어지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치료 효과가 잘 나온다는 좀 심플한 치료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병원에서 사용을 해보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심플하니까. 근데 이게 좀 팔로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양압기 치료입니다. 양압기 치료는 이제 논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양압기의 치료 성공률은 98%, 7% 정도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건이 하나가 붙죠. 조건이 뭐냐면 착용을 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착용을 하면 아주 좋은 치료가 되지만 착용을 하지 않은 날은 우리가 진단했던 당시로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전혀 효과가 없는 착용을 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긴 하지만 효과가 없는 치료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좀 잘 못 되거나 아니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양압기 치료는 현재까지 현존하는 치료 중에서는 가장 치료 성공률이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치료가 보시는 것처럼 얼굴, 코나 이렇게 입에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률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마스크도 편해지고 압력도 뭐 오토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우선은 불편합니다. 저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 중에 양압기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양압기는 무조건 불편합니다. 그거를 저도 이제 죄송한 마음에서 처방을 하고 또 불편한다고 오실 때마다 이제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우선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이제 제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고요. 양압기 사용 팁 첫 번째는 양압기 착용 전에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이제 물론 이 양압기 착용 전에 수술적인 치료는 이비인후과를 내원했던 환자분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건데 우선은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가 코로 들어가는 공기이기 때문에 이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수술을 하는 방법은 비중격 망곡증이나 아니면 만성 비염에 대해서 점막하 절제술 같은 거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비염이 심한 날 코가 많이 부어 있는데 양압기를 그 위에 착용을 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양압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치료 결과를 결정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의지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압력을 낮춰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압력을 숙련된 수면 기사나 의사가 책정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 양압기 측정 전에, 적정압 측정 전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주면 환자분이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좀 수월하게 들어가면 훨씬 편하게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양압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술 방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어있는 하비갑계라고 하는 점막을 절개를 하거나 혹은 정상 모양으로 표피를 줄여주는 수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염 수술이고요. 또는 비중격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위쪽에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 쳐다볼 때는 코 비강 앞쪽은 왼쪽이 막혔지만 코 비강 뒤쪽은 또 오른쪽이 막혀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앞에서 양압을 아무리 강력하게 넣더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압력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게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비중격을 먼저 곧게 세우고, 물론 이제 그거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하비갑계에 대한 수술을 시행을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공간이 넓어지겠죠.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패스웨이가 넓어지니까 양압기를 초기에 사용할 때 되게 편안함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팁은 이제 초기 순응률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양압기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예후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이는 논문에서 이제 3일로 제시를 해놨는데, 뭐 사실 논문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양압기 수능 기간을 3개월로 잡았거든요. 이 데이터가 이제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3개월의 시험 기간을 주는 건데,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초기 방문 날짜는 2주에서 한 열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주에서 열흘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은 이제 예후가 보이더라고요. 예후라는 게 뭐냐, 앞으로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인데, 열흘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주신 분은 참 잘하세요. 근데 열흘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거든요. 술 먹어서 못했네, 운동해서 못했네, 주야간 근무가 바뀌었네, 출장이었네, 여행을 가서 도저히 못 가져갔네, 이런 핑계들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용률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흘 동안 잘 사용을 하시라, 그리고 그런 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좀 받으시라. 우리가 자다가 이제 새로운 것을 착용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뜯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빙글 돌다가 빠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코를 골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분이 같이 주무시면서 소리가 날 때는 깨워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몰래 끼워주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잠자는 모든 시간을 초기 동안에, 한 열흘 동안에 모든 시간을 착용할 수가 있고, 이게 빨리 익숙해지고 양압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열흘 동안은 미국에서 낮잠 주무실 때도 양압기를 해달라고 저는 꼭 부탁을 드리거든요. 뭐 웬 미국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장소, 시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잠자는 모든 시간에 착용을 하고 계시는 게 수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일 착용하시라는 건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분은 이제 잘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좀 과거의 데이터긴 한데, 8월 11일, 12, 13, 14 쭉 보시면, 매일 사용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하루 빠진 게 있고, 이날은 뭐 무슨 일인지 하루 빠지셨네요. 여튼 여기가 오전 12시, 그러니까 잠자기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위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이분은 똑같은 시간, 즉 8시 정도에, 오전 8시 정도에 매일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12시로 거의 일정하시고요. 똑같은 시간에 주무셔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똑같은 장소에서 주무시는 게 이 양압기를 초기에 적응하는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착용 중에도 수능률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하루 빠지고 나면, 우리가 지금 2년, 3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좀 실내 마스크가 벗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한 2년, 3년 동안 우리가 만약에 마스크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코로나 비슷한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럼 다시 착용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불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양압기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루든 이틀이든 안 하고 그 다음날 착용을 하시면 대부분은 그 다음날은 잘 하십니다. 왜냐면 어제 잘 못 잤거든요. 잘 자다가 어제 잘 못 잤으니까 양압기를 착용하면서 그럼 이날은 피곤하시니까 잘 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은 중간에 벗어내거나 아니면 안 하고 주무시다가 늦게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꼭 경험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빼먹지 말고 양압기를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압기의 수능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을 저는 관찰을 했고요. 세 번째 양압기 팁인데 우리가 양압기라고 하는 기계를 처음 사용하면 얼굴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주 소소하게는 얼굴에 자국이 나서 여자분들 아침에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 남자분들은 뭐 마스크 쓰기 전에는 여기 자국 나가지고 무슨 어제 싸웠냐, 부딪혔냐, 다쳤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처음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질감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중간에 벗어낸다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은 잠들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좀 미리 착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게 작동을 해도 되고 작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동을 안 하고 이제 마스크만 착용하시고 핸드폰을 보시거나 뭐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셔도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대로 잠들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양압기를 탈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무실 거고 혹은 그 전에 이제 좀 적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미리 좀 착용을 해 놓으셔도 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갑자기 센 압력이 들어오거나 그런 압력 변화가 좀 있다 보면은 벗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깨어 있을 때 30분이나 1시간 전에 양압기를 먼저 좀 착용을 하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논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패밀리 즉 옆에 있는 보호자의 도움이 가족의 서포트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제 주무시기 전에 가장 낮은 단계의 인공호흡기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시는 부인분이나 아니면 남편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마스크가 좀 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 가족의 서포트가 있으면은 조금 더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1년 반을 열심히 잘 사용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데이터를 보면 어제까지 잘 사용을 하셨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납하고 싶다고 양압기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겠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여쭤보니까 어제 이제 1년 반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태어났던 아이가 좀 성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자기 아빠한테 그 꼬맹이가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아이언맨 닮았어. 아이언맨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는데 사실은 갸우뚱했는데 그 아빠 말은 이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양압기 치료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좀 크면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그때는 내가 다시 착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실패를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 예였는데 옆에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초기 수능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이 마른다거나 코가 많이 건조하다거나 어떤 분은 이제 비염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코 안쪽이 건조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강으로 호흡하는 것보다는 비강으로 호흡하는 게 훨씬 더 이롭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강이 하고 있는 일이 가습을 하고 가온을 하고 또 뭐 먼지 같은 건 제거를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지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안전한 공기를 흡인을 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을 할 때 빠르고 강한 바람이 코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 안쪽이 많이 건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습되고 가온된 공기를 흡인을 하는 거는, 양압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좋은 팁이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가습기가 좀 크다 보니까, 달려있는 가습기가 좀 크다 보니까 잘 사용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습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있는 애도 있고, 옆에 이제 새로 탈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이런 기계들은 이렇게 가습기를 기계 안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공기들을 가온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더 생리적인, 우리가 원래 비강으로 했을 때 했던 공기처럼 가온되고 가습된 공기를 흡인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팁이 되고요. 그래서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이 가을이나 이런 봄이나 이런 환절기 때 건조한 계절에 가습기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상당히 사용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온되고 가습된 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스크 교체입니다. 마스크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이제 그 코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걸 풀페이스 혹은 뭐 오로네이살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강형, 코 필로우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마스크 타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제공되는 마스크는 이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스크가 가장 생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1차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마스크는 이제 구강호흡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까지 같이 막아서 하셔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자국이 많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 갇혀있는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는 분들도 조금은 더 심플한 형태의 필로우 타입의 마스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이 코형의 마스크입니다. 이게 가장 그 안쪽에 챔버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좀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호흡을 자극하는 요인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에서 만들어낸 공기를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코가 좀 마른다거나 하는 형태가 되고, 이 두 번째 형태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도 좀 불편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입에 완전히 어디에 갇힌 모양이어서 거의 성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몇 분 정도 입을 벌리고 주무신다 그래서 트라이를 해봤는데 거의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 교체도 이제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과 여러 가지 형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저 마스크도 소모품으로 연도별로 하나씩 보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형태의 마스크를 한번 착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선생님한테, 그 담당하신 선생님한테 내가 이 마스크를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이제 한번 찬스를 쓰는 것도, 내년엔 또 리셋이 되니까요. 한번 찬스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불행한 거는 그 연도에는 이제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금액을 보시면 이런 마스크들이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마스크는 1년에 한 번이 넘어간 횟수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도 한번 트라이는 해볼 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문에 좀 디베이트가 있기는 한데, 이 양압기를 처음 사용할 때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뭐 안경도 못 끼우고 주무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수면 유도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주무시라고 그 동안에 한 일주일 쇼텀으로 이제 수면 유도제를 사용을 하는 건데,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서 착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낮 생활에 좀 편안함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미 적응을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수면 유도제 같은 걸 처방하는, 저도 처방한 경험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방문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다, 그래서 초기에만 잠깐 수면 유도제를 사용할 수 있냐, 이런 것들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초기에 그 양압기 사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강의고요. 이제 사실은 워낙 그 불편해하시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제 환자분들의 공통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경우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지혜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양압기도 치아처럼 맞춰서 사용하는 건가요?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마스크 이제 타입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형이 있고, 코 필로우형이 있고, 또 이제 구강하고 코랑 같이 사용하는 형태도 있고,
뭐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 머리 위로 이렇게 했던 것도 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마스크를 피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이제 코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 체형에 따라서 이제 스몰, 미들, 뭐 라지 이렇게 이제 크기를, 얼굴에 맞춰지는 크기를 좀 조정을 하는 마스크들도 나눠져 있고요. 이건 아마 저기 병원에서 환자분 이제 외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아마 처방을 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뉴 남천동 강서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코가 막히면 미각이 둔해지네요. 이게 정상일까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 코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후각이라. 뭐 먹을 때 무조건 미각만 맵고 짜고 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시각도 중요하고 후각도 중요한데, 코가 막히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미각 자체가 둔해지기보다는 그 음식일까요? 아니면 무슨 냄새일까요? 하여튼 그게 좀 약한 자극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설순남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어지러워서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전정신경염이라고 해서 약을 먹어도 별로 호전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다른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우선은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증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양성 발작성 현운이라고 우리가 이석증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귀에서 돌멩이 빠졌다고 얘기하시죠. 이제 그런 어지럼증이 하나가 있고, 이건 이제 자세 따라서 좀 어지럼증의 경향이 바뀌고, 전정신경염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감기를 알았다거나 아니면 면역 기능이 좀 떨어졌냐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면 이제 자발안진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야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트레이닝 할 때는 전정신경염이 있으신 분들은, 심하신 분들은 입원을 시키기도 했거든요. 근데 입원해서 뭘 하냐? 재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앞에 화면이 막 흔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재우고 휴식하는 치료를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이제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머리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말초성 어지럼증보다는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그 이비인후과 검사하셨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식탐 많은 콧물녀와 콧물을 많이 드시나요? 여튼 꼭 수면다원 검사로만 수면 무호흡증을 알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큰 코골이, 옆에서 이제 관찰을 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분을. 큰 코골이와 주간 졸림, 주관적인 증상이죠. 환자 스스로 이제 호소하는 증상인데, 이 2가지만 관찰이 돼도 실제 수면다운 검사를 하게 되면 56%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진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치료하는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수면다운 검사상에서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어느 단계 이상이 나와야 양압기든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든 치료가 보험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다운 검사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다운 검사가 2018년 7월부터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꽤 고가의 검사였는데 현재는 의료보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신경과 아니면 이비인후과, 뭐 정신과 여러 과를 한번 내원을 해서 다음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되겠죠. 진단하는 검사가 될 것입니다. 이광일님이시고요. 양압기와 함께 체중 조절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강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가 이제 중요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의 원인이 그 개념이 되는데, 살이 찌면 뭐 혀에도 살이 찌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혀에도 살이 찌지만 뒤쪽에 있는 구조들도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즉 기도 공간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숨구멍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 좁은 구멍으로는 공기가 좀 통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힌 공간을 지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몸무게가 한 10% 정도씩만 줄여도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호전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체중 조절도 초기 치료할 때 체중 조절을 시키고 양압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시켜봤던 데이터들을 보면 실패율이 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중 조절하려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리고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도 하고 있는데 양압기를 한다, 양압기 그 불편한 걸 또 착용을 한다, 이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양압기를 먼저 적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체중 조절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약물이나 아니면 뭐 생활습관 개선으로 체중 조절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소테크맘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양압기 착용 마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양압기 착용 마스크는 뭐 매일 청소해 주시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보통 이제 저는 그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호스나 아니면 마스크 같은 거 좀 담궈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 말려 놓으면 저녁에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그 정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렇게만, 어차피 나만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그 밖에 있는 공기가 기계 안으로 들어오는데 필터가 한 2장, 3장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뒤쪽에서 들어오는 필터는 반드시 여러 번 청소해 주셔야 되고요. 부인두강 내 신경초종 환자인데, 부인두강 내 신경초종이 흔한 질환인가요? 뭐 저 강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는 그쪽에 있는 병변은 되게 이렇게 흔하지 않는 질환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답은 흔하지 않는 질환이고,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계신 선생님께 한 번 더 진단법이나 아니면은 그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800백이라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양압기를 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반납을 했는데 더 이상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양압기가 순응률이라고 해서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보면, 이제 한 75%, 미국 데이터가 한 7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납했을 때 상황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양압기가 잘 사용하셨던 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반납을 하면 재진입할 때는 그냥 재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패를 했다. 그때 이제 수능 기간 동안에 4시간 이상 70%를 못했던 분이 실패를 하면 6개월 후에 다시 재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기간 지난 후에 실패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6개월 후에 재진입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수능 기간을 거치셔야 됩니다. 즉 3개월간의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혜택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이 넘어간 데이터, 즉 검사 결과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양압기 혜택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했던 그 수면 다운 검사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진입할 때 재검사를, 수면 다운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수면 다운 검사를 했는데 선천적으로 기도가 좁다고 합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확률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높다고 하는 데도 있고 별로 효과가 영향이 없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한 8시간 정도, 하루에 8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잠자는 인생의 3분의 1이 질이 떨어진다, 혹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생길 병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적으로는 뭐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밝혀져 있고요.
남자분들은 전립선이나 대장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탈모 얘기 많이 하고요.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여성암 중에는 유방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매에 걸릴 확률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면 다운 검사가 아니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생님, 살이 많이 있는 경우 코를 많이 고는 경우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은 그 수면 무호흡증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원인으로서. 그래서 살이 찌면 나머지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 기도 공간으로 공기가 지나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한번 제가 모형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젖이나 혀가 이렇게 약간의 틈을 두고 벌어져 있다고 하면 공기가 지나갈 때 이런 진동하는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코 고리로 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살이 더 찌게 되면 더 눌릴 겁니다. 접촉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공기가 좀 지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옆으로 살짝 샌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저호흡이 되는 거고요. 더 늘어나고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접촉 면적이 아주 넓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무호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비만하고는 큰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 빼는 것도 중요하죠. 아침아들님께서 코로나 걸린 이후에 계속 기침이 납니다. 두 달째 된다고 하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나요?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코로나 걸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이제 롱 코비드라고 하는데 무기력증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뭐 기침도 많이 있고요. 우선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셔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한 3주 가는 것 같아요. 3주 정도는 기침을 지속하시는 것 같고, 길게는 3개월도 가는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CT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롱코비드라 그래서 크게 환자분한테 해롭지는 않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대증적인 약물을 좀 드시기를 먼저 권유를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안하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 가셔서 CT도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폐기능 검사도 해보시고 이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람의 살쾡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양이가 양압기 호스를 물어 뜯었습니다. 호스에 구멍 난 거 막고 사용하면 될까요? 새로 구매해야 할까요? 이제 호스가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에 좀 다르긴 한데, 가온되는 호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뭐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일반 호스, 초기에 제공하는 호스들은 한 15,000원 정도? 인터넷 보시면 이게 그 연도별로 보험되는 그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호스는 이제 저희도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그 수면위원회 쪽에서도 이 호스까지 좀 보험을 해달라라고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양압기 호스 물어 뜯겨가지고 바람 나면 소리도 좀 커지고요. 그리고 그 바람이 새면 효율도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호스는 새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양압기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꿔줘야 하나요? 처음 정한 압력 그대로 쭉 사용해도 되나요? 아마 외래에 방문하실 때마다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수면 무호흡 지수나 압력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살이 많이 쪘다. 그러면 이제 양압기 압력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내가 살이 좀 빠진다. 그리고 건강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호흡하는 드라이버가 생기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조금씩 압력을 좀 줄이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이제 오셨던 제 환자분이 몸무게가 한 120kg 정도 나가셨는데, 이분이 30kg를 3개월 동안 뺀 거예요. 저희 양압기 하고 나서. 그러시고 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양압기는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환자분하고 한번 상의를 한 게, 키가 한 170에 이제 90kg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보기에는 정상 체형이 되셨거든요.
이분한테는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이 체형이나 체중이 유지가 되면 수면다운 검사 한번 다시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압기를 굳이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양압기를 벗어내는 경우도 생기겠죠. 탈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서 계속적인 조절은 좀 필요합니다. 요새 수면 앱 사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추천하시는 앱이나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수면 앱에 대한 믿음은 거의 없어가지고, 갤럭시 워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폰도 아마 수면 심박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면 중에 발생하는 이벤트나 에피소드는 이제 뇌파 검사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그 수면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혹은 렘 수면에 있는지 이런 게 참 많은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수면 앱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스크리닝 검사로서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도 되지만, 거기서 음성이 나왔다 그래서 병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가장 정확한 검사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하는 수면 다운 검사입니다. 더 이상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왔는데요. 수면 다운 검사, 병원에서 하루 자야 하나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주무셔야죠. 우리가 수면 다운 검사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환자분이 주무셨던 것을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자냐,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어떤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이 나는 매일 술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병원에 오셔서도 사실은 술을 드시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집에서 잘 때 어떤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병원 오셔가지고 술 드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만큼 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주무실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수면 다운 검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루 주무시는 게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회와 이비인후과 학회가 같이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비욘드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백홀인가요? 백홀님이 선생님 양압기 사용 중인데 코를 골던 사람이 안 골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양압기를 사용을 하면 코를 골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에 대한 거는 치료 성공률을 98% 이상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는 안 골아야죠. 근데 이제 코를 고는 게 문제인 겁니다. 코를 고는 게 사람마다 이제 사실은 일변화도 있고 이런 경우죠. 내가 술을 많이 먹었는 날은 어제까지 그제까지 양압기 사용할 때 코를 안 골았는데 오늘은 골았다. 그러면 이제 본인 컨디션을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너무 과한 일을, 육체적으로 필요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혹은 술 마셨을 수도, 술을 먹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세도 좀 문제가 되죠. 바르게 주무시면 아무래도 이제 기도 공간은 앞뒤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바르게 주무실 때 코를 고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또 양압기를 하는 상태에서 옆으로 주무시면 또 코를 안 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압기를 사용을 하시면 코는 골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도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상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시고, 또 교육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비인후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계기도 됐고요. 그리고 양압기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질환 역시도 양압기 물론 좋은 치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치료고 가장 치료 성공률을 높게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 양압기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양압기를 도저히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한 상황에서 안쪽에 있는 그 구강이라고 하는 박스 안의 내용물들, 즉 혀나 목젖이나 편도나
이런 내용물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도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옵션이 많습니다. 수술도 가능하고 양압기 처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이제 수면센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가 수면 무호흡 질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 고시는 분들은 게다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병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계절적인 변화도 조금 있는데 여름에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없는 게 아니고 병원에 내원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우니까 따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문 다 열어놓고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옆 사람이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되고 문을 꽁꽁 닫고 주무시는 겨울이 되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불편하죠. 시끄럽고 같이 자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에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되는 환자들이 좀 증가하는 편입니다. 겨울 많이 추운데요. 이제 따뜻한 곳에서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려면 수면 무호흡증도 해결을 하시고 양압기도 착용을 하시면 같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